다음은 491번. R 선택종과 K 선택종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다음 자료에서 기억의 스티것에 들어갈 부호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R 선택종과 K 선택종은 서로 비교하는 것이니까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R 선택종에 대한 것이든 K 선택종에 대한 것이든 하나를 정리한 다음에 그대로 반대로 적으면 다른 것이 되게 됩니다. 이때 R은 내적 증가율을 의미하는 것이고, K는 환경 수용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R 선택종은 증가율을 선택했으니까 많이 낳는 것을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K 선택종은 환경 수용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니까 개체군의 밀도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K 선택종은 얘를 정리하면 이것에 그대로 반대로 적으면 R 선택종이 됩니다. 먼저 K 선택종의 경우에는 얘는 적게 낳는 대신에 새끼가 죽지 않도록 보살펴 줍니다. 지금은 동물 개체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 개체군의 특징이 K 선택종은 부모의 보육 활동이 뛰어난 것들입니다. 즉 부모가 새끼를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 선택종은 어릴 때 유생 시기에 사망률이 낮습니다. 부모가 새끼를 낳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R 선택종에 비해서 보육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니까 한 번에 낳는 자손 수가 많으면 다 기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 생식 시에 1회 생식 시 적게 낳습니다. 자손 수가 적습니다. 한 번에 낳는 자손 수가 적으니까 이들은 일생 동안 여러 번 생식의 기회를 가집니다. 부모가 새끼를 돌봐줘야 되니까 부모가 충분히 성숙한 다음에 새끼를 낳아야지만 새끼를 돌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늦게 성숙합니다. 또한 일생 동안 여러 번 생식의 기회를 가지려니까 이들은 수명이 깁니다. 수명이 기니까 체구가 큽니다. 또한 이들은 천이 후기에 등장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얘는 이거보다 동물에 대한 것이니까 경쟁에 강한 종이라 하자. (1번부터) (8번까지는) 주로 동물 개체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3번이나 4번이나 5번, 6번, 7번과 같은 것, 8번과 같은 것들은 1, 2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것은 식물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식물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이들은 천이 후기 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식물의 경우에는
음수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음수는 음지식물의 숫자는 나무 숫자입니다. 음지식물의 나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참나무가 음지식물의 나무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반대로 적어주게 되면 R 선택종이 됩니다. 그래서 개체당 평균 수명은 K 선택종이 R 선택종보다는 큽니다. 생식회당 자손 수는 R 선택종이 많습니다. R 선택종은 한 번에 낳는 자손 수는 많대 대신 일생 동안 한 번 혹은 적은 횟수로 생식을 합니다. 개체당 몸의 크기는 K 선택종이 크다가 되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체군을 R 선택종과 K 선택종으로 나눈 것이고 얘는 개체의 전체 수명에 대해서 상대값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얘는 로그 값을 취한 것입니다. 개체수 또한 마찬가지 상대값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때 이 그래프의 유형을 생존 곡선이라 합니다. 얘는 생존 전략이 되게 되면 얘는 생존 곡선이라 합니다. 생존 곡선의 형태는 세 가지로서 하나는 이런 형태이거나 또 하나는 이런 형태이거나 또 하나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를 일형이라 하고 볼록형이라 합니다. 이런 형태를 2형이라 하고 사성형이라 합니다. 이런 형태를 3형이라 하고 오목형이라 합니다. 사성형은 실제 생태계에서는 드문 형태로 이들은 사망률이 일정합니다. 얘는 사망수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사망률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100마리가 죽었으면 그 다음 동안에 또 1년 동안에 100마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에 10%가 감소하면 그 다음 해에 또 10%가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를 들어가 전체 100마리였다. 그러면 한 해에 100마리가 죽었으면 그 다음에는 90마리가 살아남아 있으니까 이제는 9마리가 죽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망수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사망률이 일정합니다. 볼록형은 유생 시기에 사망률이 낮습니다. 낮은 사망률이 긴 시간 동안 유지가 되다가 일정 수명에 도달되게 되면 높은 사망률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에 살아남아 있는 개체들이 대부분 다 죽습니다. 반면 오목형의 경우에는 유생 시기에 높은 사망률을 가집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대부분의 개체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일부 개체들이 긴 시간 동안 생존하게 됩니다. 낮은 사망률을 가지게 됩니다. 동물 개체군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동물 개체군의 경우에 볼록형에 해당하는 것이 K 선택종입니다.
오목형에 해당하는 것이 R 선택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도 한 번쯤 출제가 될 때쯤 되었으니까 이것도 같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얘는 생존 곡선이고 얘는 생존 전략입니다. 다음 문제. (492번) 종간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사이 간자입니다. 종과 종 사이. 그래서 다른 종 간에, 다른 종 사이에서, 다른 개체군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종간 상호작용이라 합니다. 기억에 베이츠 의태는 형태가 비슷해지는 것을 의태라 합니다. 베이츠 의태는 기생을 피하기 위해서 나타난 방호 전략 중 하나이다. 베이츠 의태는 해가 없는 종이 해로운 종과 같은 형태로 진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피식자가 먹히기 싫어가지고 독이 있는 해로운 종처럼 보이도록 진화가 된 것을 베이츠 의태라 합니다. 그래서 얘는 기생을 피한다기보다 피식을 피하기 위해서 주로 의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밀러 의태는 얘는 해가 없는 종이 해로운 종을 모방하는 것이면 이들은 둘 다가 해로운 종인데 해로운 종이 모두 같은 형태를 가지는 것, 이것을 밀러 의태라 합니다. 이것의 장점은 해로운 종이 각각의 다른 형태를 가지는 것보다 해로운 종이 두 개가 모두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되면 그러면 이 형태적인 빈도가 높아지는 것이니까 다른 종들에게 알리는데 훨씬 더 유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알리는 것보다 둘이 알리는 것이 더 훨씬 더 잘 알려질 수 있겠지. 이것이 이제 밀러 의태가 되게 됩니다. 밀러 의태든 베이츠 의태든 보통은 피식을 회피할 수 있는 기작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의태가 되게 됩니다. 니언에 경쟁은 생태적 지위가 중복될 때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이 참이다. 디귿에 콩과식물의 뿌리혹에 사는 박테리아에 의한 질소 고정은 상리공생의 예 중 하나이다. 그것이 참이다. 리얼에 기생생물은 숙주의 생존, 생식 및 개체군 밀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생생물이 많이 기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잘 못 살겠지, 영향을 준다, 해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니언 디귿이 되겠습니다.
종간 상호작용이라 해도 되고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라 해도 됩니다. 플러스는 이익을 얻는 경우이고 마이너스는 해를 받는 경우입니다. 0은 이익도 해도 없는 경우를 0이라 표기했습니다. 이때 두 종이 모두 이익을 얻게 되면 이것을 상리공생이라 합니다. 상리공생은 다시 둘로 구분을 해서 단독 생장이 가능할 경우에 이것을 조건부 상리공생이라 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개미와 진딧물의 관계라든지 조금 전 문제에서 했던 콩과식물과 뿌리혹 박테리아와 같이 뿌리혹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들은 잘 살지만 각각 단독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혼자 살 때보다는 같이 살면 더 잘 살지만 각각 단독 생장이 가능한 경우 이것을 조건부 상리공생이라 합니다. 단독 생장이 불가능할 경우 이것을 절대 상리공생이라 합니다. 즉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붙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것, 대표적인 예가 일부 지어이류가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지어이류는 조류와 균류의 공생체지. 그래서 이 조류와 균류가 단독으로는 살지 못하다가 서로 붙으면 살 수 있을 때, 이럴 때 이것을 절대 상리공생이라 합니다. 한 종은 이익을 얻고 한 종은 이익도 해도 얻지 못할 때, 이해관계가 없을 때 이것을 편리공생이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편리공생이 되게 됩니다. 얘는 한 종은 해를 받고 한 종은 이해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때 이것을 편해공생이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얘를 편해작용이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편해작용, 편해공생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공생이라 하게 되면 상리공생을 의미하지만
공생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유형을 함께 일컬어서 공생관계라 합니다. 두 종이 모두 이익도 해도 받지 않을 때 이것을 중립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종이 모두 해를 받을 때 이것을 경쟁이라 합니다. 경쟁의 경우는 생태적 지위가 많이 중첩이 될 때,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 요인들의 전체 집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많이 중첩이 되게 되면 경쟁이 심해지게 됩니다. 경쟁이 심하게 되면 한 종이 멸종될 수 있습니다. 한 종만 살아남고 한 종이 멸종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멸종되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 종이 멸종이 되게 되면 이것을 경쟁 배타라 합니다. 혹은 경쟁 배제라 합니다. 혹은 가우스의 원리라 합니다. 경쟁 배타, 경쟁 배제. 멸종이 될 때 한 종만 살아남고 한 종은 죽어버리게 될 때 이때 사용하는 개념이 경쟁 배타가 됩니다. 따라서 경쟁이 심하면 경쟁 배타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생태적 지위가 중첩되는 것이 적을 때 이때는 경쟁이 약합니다. 경쟁이 약하기 때문에 두 종이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존이 가능합니다. 얘는 공존이고 얘는 공생입니다. 글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공생과 공존은 구분해야 됩니다. 한 종이 이익을 얻고 한 종이 해를 받을 때 이때 약한 종이 이익을 받는 것을 기생이라 합니다. 기생이 숙주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너무 심해가지고 숙주가 빠르게 죽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흔히 질병이라 합니다. 강한 종이 이익을 얻고 약한 종이 해를 받을 때 이것을 피식, 포식이라 합니다. 포식 중에서 풀을 뜯어먹는 것을 초식이라 합니다. 이렇게 외워두게 되면 종 간 상호작용에 대한 것은 정리할 수 있겠지. 질병은 기생의 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493번 종 간 상호작용은 군집 구조의 기본 요소이다. 다음은 종 간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사람의 위에 서식하는 헬리코박터. 이 헬리코박터가 위궤양과 위암의 원인이 되는 대표적인 감염원이 헬리코박터가 되게 됩니다. 헬리코박터와 사람의 관계는 기생이다, 참이다. 이번에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따개비와 조무래기 따개비가 함께 서식하면
생태적 지위가 서로 비슷하니까 경쟁이 일어난다. 참이다. 3번에 식물의 뿌리에 균근이 형성된 것은 균근은 식물의 뿌리와 곰팡이의 공생체를 균근이라 한다 했어요. 둘 다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것이니까 상리공생의 한 예이다. 참이다. 4번에 산호초지대에 함께 서식하는 산호와 광합성 쌍편모조류. 이제는 쌍편모조류란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와편모조류가 정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와편모조류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산호와 와편모조류 간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 상리공생이다. 5번에 시계풀 포도나무에 함께 서식하는 헬리코니우스 유충은 시계풀 포도나무와 편리공생을 형성한다. 얘는 편리공생이 아니라 기생인 것이지 얘가 얘에게 기생을 하는 유충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94번 개체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보통 하나의 개체군 내에서 먹이사슬이 형성된다. 먹이사슬은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지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 아니지 먹고 먹히는 관계는 종과 종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 이번에 경쟁과 분서는 개체군 내에서 관찰된다. 경쟁과 분서에 대한 것은 개체군 간, 종 간 상호작용이지 얘는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지 혹은 종 간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개체군 내에서 관찰된다니까 옳지 않다. 경쟁이 심해지게 되면 하나는 한 종이 죽고 한 종만 살아남습니다. 한 종이 죽고 한 종만 살아남는다. 이럴 때 이것을 경쟁 배타 혹은 경쟁 배제라 합니다. 근데 경쟁이 주어지게 되면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니까 경쟁을 회피하는 쪽으로 진화가 되게 됩니다. 이때는 적응과 진화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제 경쟁을 회피할 때 하나는 공간을 서로 나눈다라고 해서 분서라 합니다. 자원을 서로 나눈다 해서 자원 분할이라 합니다. 공간에 대한 것이면 분서 나누어 살기가 되게 되고 자원에 대한 것이면 자원 분할이 되게 됩니다. 3번에 특세나 순위제, 리더제는 종 간 상호작용이 아니라 얘는 종 내 상호작용이지 개체군 내가 되겠지. 개체군 내라 해도 되고 종 내라 해도 되고 포식과 피식은 종 내가 아니라 종 간이 되겠지. 종 간이라 해도 되고 개체군 간이라 해도 되고 특세라고 하는 것은 먹이나 혹은 배우자를 독점하기 위해서 일정 영역을 차지하는 것을 특세라 합니다. 4번에 한 종에게는 해가 되지만 다른 종에게는 도움이나 해가 되지 않는 종 간 상호작용을 기생이라 한다.
기생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편해공생이라 한다 했지. 5번에 한 종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종에게는 도움이나 해가 되지 않는 종 간 상호작용을 편리공생이라 한다. 이게 참이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95번 두 생물종이 상리공생인 관계는 완두는 콩과식물입니다. 콩과식물과 세균은 일본말을 한글음으로 표기한 것이고 박테리아는 영어를 한글음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혹 박테리아라 해도 되고 뿌리혹 세균이라 해도 됩니다. 콩과식물의 상리공생을 형성하는 뿌리혹을 형성하는 뿌리혹 박테리아가 리조비움이 되게 됩니다. 이들은 상리공생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들소에 진드기가 붙었으니까 해를 받고 이익을 얻는 것이니까 얘는 힘이 약한 종이 이익을 받아. 그러면 기생이라 해야 되겠지. 늑대와 회색곰은 먹이에 대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황노와 물소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립이 되게 됩니다. 참나무와 겨우살이는 얘는 기생이 되게 됩니다. 다음 496번 다음에 해당하는 흰동가리와 말미잘 간의 상호작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흰동가리는 말미잘의 촉수 사이로 헤엄쳐 다니면서 말미잘의 보호를 받고 말미잘은 흰동가리의 먹이 일부를 먹고 촉수 사이에 찌꺼기와 병든 촉수 제거에 흰동가리의 도움을 받는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니까 상리공생이라 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97번 그림 가는 종 A와 B를 각각 단독 배양했을 때 나는 종 A와 B를 혼합 배양했을 때 시간에 따른 개체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나타난 군집 내의 상호작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단 가와 나에서 초기 개체 수와 배양 조건은 동일하다. 이 경우에 나의 경우에 혼합 배양을 하니까 종 A만 살아남고 종 B는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형태를 경쟁 배타, 경쟁 배제라 한다 있지. 1번에 벌은 꽃의 꿀을 먹고 꽃의 수분을 돕는 것이니까 상리공생입니다. 2번에 우두머리 늑대가 늑대 무리의 사냥 시기를 결정한다. 이것은 개체군 내 종 내 상호작용이지. 리더제가 되게 됩니다. 3번에 동일한 공간에 있는 애기 집신벌레와 집신벌레는 먹이와 서식지를 두고 서로 경쟁한다. 얘는 경쟁에 대한 것이지. 4번의 수컷 버들붕어는 자신의 세력권에 접근한 다른 수컷을 공격하여 암컷을 차지하고 새끼를 지킨다. 세력권 혹은 특세권이 되게 됩니다. 얘 또한 마찬가지 개체군 내, 종 내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98번. 그림은 두 종의 집신벌레를 단독 배양하였을 때와 혼합 배양하였을 때의 생장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또한 마찬가지 경쟁 배타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은 이 사람이 그림을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뒤에서 교정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 A종과 B종의 관계는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예이다. 그렇지? 얘는 개체군 간 상호작용인 경쟁에 대한 것이다. A종과 B종을 혼합 배양할 경우 경쟁 배타가 일어난다. 그렇지? 참이 되겠지. 3번에 A종은 단독 배양할 경우 환경 저항이 작용하지 않는다. 얘는 개체군의 생장 곡선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개체수 n의 변화가 이와 같은 시그모이달 커브를 그립니다. 이 시그모이달 커브에서 여기를 수용 능력 K라 한다 그랬지. 얘는 밀도 의존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밀도 의존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K분의 N의 영향을 받는다. K분의 N을 조금 전에 환경 저항이라 한다 했지. 그래서 얘는 단독 배양할 경우 환경 저항이 작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작용한다라고 해야 되겠지. 4번에 B종은 혼합 배양할 경우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을 보인다. 주기적 변동이라는 말은 이렇게 변화가 될 때 이것을 주기적인 변동이라 합니다. 얘는 주기적인 변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 다음 5번에 B종은 단독 배양보다 혼합 배양에서 환경 저항을 더 적게 받는다. 이때 혼합 배양할 때 여기에서 환경 저항은 B종만의 개체 수에 대한 것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개체와 이 개체에 대한 합이 환경 저항이 되게 됩니다. 이건 수식으로 풀게 되면 좀 까다로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K분의 예를 들어서 B종에 대한 것을 NP라고 한다면 더하기 경쟁이 주어질 때 경쟁 개수가 있어요. 경쟁 개수에다가 A종에 대한 개체 수를 더하게 되면 이것이 경쟁 시의 환경 저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혼합 배양을 하게 되면 환경 저항을 더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받습니다. 내가 문제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글자에 오타가 있는 것보다 얘는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에 맞습니다.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라고 적는다는 게 잘못 적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도 답이 되게 되고 2번도 답이 되게 됩니다. 얘는 답이 두 개이다. 그래서 1번도 참이다. 조금 전에 그림을 잘못 표현했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A종이든 B종이든 단독 배양을 했었을 때 생장 곡선이다. 여기를 수용 능력 K라 하자. A와 B를 혼합 배양했었을 때 A종만 살아남고 B종은
죽어버리게 될 때 이것을 경쟁 배타라 합니다. 이럴 경우에 살아남는 종의 수용 능력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수용 능력에 도달되는 시간이 이 시간보다는 여기를 T1이라 하면 수용 능력에 도달되는 시간 여기를 T2라 하면 T2가 T1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경쟁의 효과가 되게 됩니다. 근데 생태적 지위가 많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이럴 때는 A 종도 살아남게 되고 B 종도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 경우가 공존하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혹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자. 여기는 C와 D라 하자. 이때는 두 종이 함께 공존할 때는 원래 C 단독으로 살아갈 때 수용 능력이 여기에 있었으면 함께 경쟁을 통해서 살아갈 때는 수용 능력이 이렇게 감소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C도 마찬가지고 D도 마찬가지가 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것을 공존이라 합니다. 다음 (499번) 그래프는 두 종의 개체군 A와 B가 따로 살 때와 함께 살 때 시간에 따른 개체 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전부 S자 커브를 그리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전부 밀도 의존성 개체군이고 A가 단독으로 생장할 때에 비해서 함께 혼합 배양 시에 개체 수가 증가가 되었으니까 B도 마찬가지 개체 수가 증가가 되었으니까 둘 다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리 공생이 되게 됩니다. 답은 2번이다. 여기를 수용 능력 K라 한다 그랬지. 그러면 혼합 배양 시의 수용 능력은 이때는 증가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경쟁은 환경 수용 능력을 감소시킨다라고 표현하면 되고, 공생은 환경 수용 능력을 증가시킨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경쟁은 환경 저항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공생은 환경 저항을 감소시킵니다. 다음 (500번) 다음 기억의 스티것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나열한 것은 군집 내에서 개체 수와 생물 양이 가장 많은 종을 우점종이라 합니다.
미연에 군집 내에서 반드시 수가 많아야 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많아야 하지는 않지만이지 많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통은 수가 많습니다. 근데 꼭 많아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종이 제거되면 군집 구조가 현저하게 변할 수 있다는 말은 이 군집에서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개체 수와 생물량이 가장 많다는 얘기고 얘는 군집에서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얘기입니다. 군집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을 핵심 종이라 합니다. 다시, 얘는 개체 수와 생물량이 가장 많은 것이고 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입니다. 보통은 우점종이 핵심종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꼭 같아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 문장입니다. 꼭 같은 것은 아니다. 특정한 지역이나 환경에서만 나타나며 다른 군집과 구별하는 데 사용한다. 구별을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니까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표종이라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점종, 핵심종, 지표종. 창시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지역에 A종이 존재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A종의 일부 개체 무리가 이주해 와가지고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이것을 창시종 혹은 창시개체군이라 합니다. 나머지는 뭐 다 똑같은 것을 편집만 한 것이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01번부터는 좀 끊었다 갑시다.